여자분인데 네. 이 여자분을 일본으로 보냅니다. 일본으로 보내서 일본의 그 조총련이라는 친북 단체가 있습니다. 제일 조선인 총연합이라고 이 조총련의 부의장 직함을 맡고 있는 배중구가 있어요. 이 배중구는 대외적으로는 조총련의 부의장이지만 실제로는 조총련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간첩을 침투시키는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총책입니다. 네. 거점책이에요. 아, 대단한. 그래서 이 배중구하고 접선을 합니다. 여자 조직원이 가서.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네, 잘 볼까요? 예, 두 번째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배중구가 있는데 이 배중구가 조총련이라는 북한에 있는 제1동포단체죠. 친북 제1동포단체의 부의장을 맡으면서 이 김모 씨가 보낸 그 여자 조직원을 만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고 지령을 하더라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때가 이제 90년 초였는데 그 젊은 여자가 일본에 특별한 일 없이 왔다 갔다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이제 우리 대공수사기관에 쉽게 말하면 그 포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네가 합법적으로 일본의 신분을 좀 네 거점을 마련하자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제일 유명한 동경대학 대학원에 네. 유학을 시킵니다. 어허. 그 일본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여자분이 일본의 동경대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입학을 합니다. 이제 유학생 신분이 된 거죠. 유학생 신분이 되니까 마음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국도 서울하고 동경 왔다 갔다 하죠. 하면서 계속 그 조총련에 있는 배중구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지령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직을 운영해 왔는데 야 이제 93년입니다. 93년 8월달에 말이죠. 이 여자 조직원이 네. 이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네. 북한에서 올라오라고 하니까 이제 북한에 4개 해상 연락소가 있어요. 간첩 침투 기지가 있는데 이 서해상에는 남포하고 해주가 있고 이쪽 동해상에는 원산하고 청진이 있는데 이 청진 연락소가 일본을 침투하는 침투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네. 그 청진 연락소에서 출발한 북한의 간첩선이 쭉 공해상에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일본 해안 앞에서 간첩선 모선에서 이제 반잠수정 자선이라고 합니다. 모자 관계라고 해서 자선을 타고 몰래 일본 해안으로 접근합니다. 네. 해안으로 접근해서 바로 이 여자 조직원을 태우고 공해상 나가서 공해상에 있는 간첩선에 옮겨 타가지고 청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1993년 8월 21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청진에서 평양으로 갑니다. 네. 평양으로 가가지고 이제 김일성을 접견합니다. 그 당시 김일성이 살아있었어요. 1994년 7월 달에 김일성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네. 93년 살아있었죠. 그래서 김일성을 접견을 합니다. 접견을 하는데 하나 재미난 일이 있어요. 이 여자 조직원이 김일성 주석궁에 가서 김일성을 접견하는데 거기 옆에 말이죠. 일본에 있어야 할 배중구가 딱 배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총련 부의장 배중구가 딱.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 배중구는 자기와 함께 간첩선을 타고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네. 그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배중구는 난 정상적으로 일본 여권을 가지고 일본에서 베이징으로 가서 베이징에서 고려항공 타고 평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공적으로 들어가서 김일성 옆에 딱 배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조직원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간의 이 조직의 활동을 높이 평가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남조선에 내려가서 전국적 지하지도부를 구축하라 라고 하는 것 외에 4가지 교실을 하더랍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북한식 표현으로 접견교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접견교실을 하달에 받고 똑같은 루트로 기본적인 연락처가 연락 방법, 통신 연락 수단 교육을 받고 또 김일성의 혁명역사 등을 받고 똑같은 루트에서 청진으로 가서 쭉 공해상에 내려가 가지고 영루트로 일본에 다시 들어옵니다. 일본에 들어간 이 여자 조직원이 바로 이제 서울로 오죠. 네. 와가지고 이 총책 김모 씨한테 보고를 합니다. 김일성을 만났다. 수석님의 접견교시다. 그래가지고 이 접견교실을 하달 받고 총책인 김모 씨가 7년 동안 고생해서 만든 게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입니다. 그래서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을 만든 거죠. 만들고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발각이 됐느냐? 1990년대에 일본을 통해서 일본 쪽의 거점책을 통해서 회합 통신하고 만나고 하는 간첩단이 있다는 것을 그 정보를 포착합니다. 네. 포착을 하고 그 대상자들을 이제 계속 감시를 했던 거죠. 미행 감시를 했죠. 그래 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북한 간첩, 이게 외교관 신분, 게 얘들이 처음에는 일본 라인을 사용했고 나중에는 이제 저쪽 그 중국에 있는 나와 있는 북한 그 영사관에 그 외교관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같은 책입니다. 이진이라는 사람이 이름만 해도 이진이라는 이저 과장급 북한의 225개 과장급 공작원인데 외교관 신분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얘가 그 이름만 해도 한 그 5개를 가지고 가명만. 와, 가명만. 그래 이진이가 누구냐면은 그 흑금성 사건 때 흑금성의 바로 상부선이었어요. 흑금성을 지도 조정하는 과장이었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름만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진이하고 접촉을 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안에 활동상을 보고하고 지령받고 해외에서 한 34차례 북한 공작원하고 접선을 했거든요. 그걸 다 일일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서를 일본 쪽에서 단서를 잡아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얘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다 김모씨 쪽으로 가는 겁니다. 얘들이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얘들이 이제 뭘 했냐면은 그 회사를 운영해서 간첩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아, 참. 근데 공작금 얼마 줬는가는 모릅니다. 묵빌영사니까. 근데 이제 파헤쳐 보니까 지원넷이라고 하는 IT 회사를 차렸어요. IT 회사를 차렸는데 지원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 뜻지자에다가 원대할 원자입니다. 그래서 혹시 신 대표 금강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나요? 아, 저는 못 가요. 네. 한참 금강산 관광 다닐 때 보면은 구룡폭포 올라갈 때 보면 이 중간에 큰 바위에 빨간 글발로 지원이라고 쓰는 한문이 보입니다. 지원. 지원이 뭐냐면 북한이 이제 김일성이의 경력을 역사 날조를 했을 때 거기 날조에 나오는 얘기인데 김일성이가 어렸을 때 이제 만주로 갑니다. 아버지를 찾아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네가 원대한 뜻을 가져라. 그래서 조국을 저거 해라. 쟁취하라 해서 항일의 그 뜻을 원대하게 표출하게 해가지고 써준 글발이 지원이하고 총 2자루였던 거예요. 총을 한 장, 권총을 하나 줬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선군 사상 있죠. 선군 혁명 사상이 이 총대 사상이거든. 그때 주었다는 이 권총에서 시작됩니다. 선군 혁명 유래가. 하긴 그 재미난 얘기겠는데. 근데 바로 그 역사 발전인데 그 지원이라는 그 글자를 따가지고 회사 이름을 만든 거예요. 회사 이름도 괜히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대남 공작 책임자들이 딱 보고를 받을 때 회사 명칭이 지원넷입니다. 수령님이 지원. 얼마나 감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하나가 그 회사가 왕대산이라는 간첩단 이름도 그렇고. 자, 그래가지고 그건 뭐였느냐. 그러니까 이 북한이 전에는 공작금을 현금으로 달러로 또 인민폐로 엔화로 돈을 줬는데 지금은 얘들도 이제 공작금 주는 방식이 좀 이제 바뀌어서 원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줍니다. 북한이 그 IT가 뛰어나잖아요. 그 북한이 준 기술이 뭐냐면, 준 기술이 뭐였냐면은 이 지나다니는 그 자동차 번호판을 갖다가 판독하는 판독 기술을 줬어요. 우리도 있지만은 북한 측의 해상도가 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서 USB를 하나 줍니다. 그 USB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쉽게 말하면 입출에 우리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뭐 마트 같은데 대형 건물에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하는 자동차들의 그 번호판을 갖다가 판독하는 그 기술을 준 거죠. 그 기술을 줘가지고 그걸 이제 북한으로 받아서 가져와서 회사를 차리고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우리 시대로 맞도록. 북한에 준 기술을 원천 기술을 그대로 사용을 못하니까 이제 오류를 수정해서 지원넷이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을 벌었죠.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 군데 납품을 했어요. 그중 납품된 그 곳이 한 주가 뭐냐면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왕대산 간첩단이 적발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 사는 저 뭐 강남의 유명한 아파트 현대 아파트 거기도 지원넷이 납품한 거 가지고 출입 통계 시스템을 갖췄던 거죠. 이야. 그런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방첩 그 대공 혐의를 뒀는데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혀졌지만 그래서 회사에서 뭐든 수익금을 얻어가지고 자 회사 운영하는 자금 쓰고 직원도 월급 주고 또 간첩들 공작 자금 대부분 이 상부 간부 직원들은 다 간첩들입니다. 지원회사 간부들은 그 월급 주고 공작 자금 주고 남아가지고 매년 김일성, 김정일 생일날 정성 자금이라고 해서 축하 선물 바치는데 그 돈을 공작금을 썼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돈 벌어가지고 도래 역으로 북한에다가 이게 공작 자금을 대단한데요. 갖다 주는 거야. 예전 간첩 같지 않아요. 기술 예. 받아갖고 그 기술을 이제 팔아서 돈 상당히 벌어서 좀 보내고 이- 자기네 쓰고. 공작금을 쓴 이 노트부터 시작해서 이 구조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왕제산에서 북한의 이제 보관 이게 이제 제일 먼저 2011년 7월 달에 이제 간첩 혐의를 확인하고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 왕제산 관련자들의 집과 자택하고 회사를 갖다가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각종 증거를 이제 가졌는데 증거 자료 대부분이 디지털 증거예요. 외장하드라든지 USB 이런 거. 그래서 가져와서 이제 회사 PC 있는 건 보면 다 소독을 해놔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갖다 놓고 보니까 다 암호가 걸린 거야. 하나도 열 수가 없어요. 암호가 다 설정돼가지고 외장하드에 USB를 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대한민국의 국군이라고 할까요? 우리 그 국정원의 대공수사관들이 아주 끈질긴 노력 끝에 그 발견합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그 메모 총책 김모 씨가 쓴 그 메모장에서 네. 써 있는 것들 삭제를 했는데 그걸 되살려서 보니까 뭔 이제 메모가 돼 있는데 혹시나 해서 그 메모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갖다 그대로 푸니까 쫙 열립니다. 한 저장 매체를 열어보니까 북한에서 왕제산한테 지령한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20년치 간첩. 또 한 저장 매체를 이번에는 왕제산이 북한에 보고한 보고문이 쫙 나와 있어요. 이 두 개를 딱 맞춰보니까 20년 동안 간첩 일지가 나오는 거예요. 20년 동안 무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지령을 수사받고 목적 수행하는 간첩으로만 알았는데 압수수색에서 나온 디지털 증거를 천신만고 그때 풀었는데 풀어보니 이 간첩의 역사가 불과 5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한 거예요. 1980년 말부터.